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제8회 진도별 모의고사 지난 시간에 이어서 1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요. 한국과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각각 3%, 5% 이렇게 있고요. 구매력 평가설과 이자율 평가설이 성립할 때 미국의 명목 이자율이 5%라면 한국의 명목 이자율은 어떻게 되겠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구매력 평가설 한번 써볼게요. 우선 구매력 평가설은 우리나라 물가랑 환율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이게 이제 변화율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변화율로 하면 물가 상승률, 얘는 환율이 얼마나 상승하는가에다가 오케이?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해외 물가 상승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설은 어떻게 됩니까? IRP 이렇게 표현을 하죠. 국내 이자율은 명목 이자율입니다. 그 다음에 해외 이자율에다가 환율이 얼마나 올라가냐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오케이? 자, 주어진 값들을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의 인플레이션율이 3%래.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얘가 3%. 오케이? 자,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5%래요. 얘가 5%. 됐죠? 자, 근데 미국의 명목 이자율이 5%래요. 미국의 명목 이자율이 5%래요. 자, 근데 여기서 묻는 것은 한국의 명목 이자율은 얼마니? 이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링크 역할 해가지고요 값을 집어넣을 수 있겠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이시죠? 얼마야?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지 3%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게 되면 한국의 명목 이자율은 5% 빼기 마이너스 2% 하면 3%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12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정부가 시장의 균형 환율보다 높은 수준에서 환율을 설정하고 있대요. 여러분, 환율은요, 우리 달러의 교환 비율에 따른 달러의 가격 아니겠습니까? 이게 환율이야. 달러의 공급이 있고요. 달러의 수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달러의 수급에 따라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환율이 결정되면 이렇게 결정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원래 균형 환율이죠. 자,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라고 하면요. 자, 문제를 다시 보시면 정부가 시장의 균형 환율이 환율 스타, 2스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높은 수준에서 환율을 이렇게 결정을 한대. 고정 환율 제도를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예요. 고정 이렇게 시킨다는 거지. 이해 가시겠습니까? 지금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예, 억지로 올려놓고 있으니까 달러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얘가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막고 있으니까 앞으로 지금 고정시키고 있는데 점차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이 스타 균형으로 하락하는 게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요. 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지금 달러의 가격을 환율을 되게 올리고 있는 상태야. 지금 달러가 지금 고평가되어 있는 거야. 달러가 지금 가격이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고평가되어 있고 원화의 가치는 우리나라라고 하면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고 원화의 가치는 올라갈 걸로 예상이 된다는 것이죠. 오케이? 그래서 거기 나와 있네요. 자국의 통화 가치를 균형 수준보다 낮게 우리나라 자국의 통화 가치는 저평가되어 있다. 알 수가 있죠. 자, 우선 기억 볼게요. 뭐 기억, 니은 같이 보시면 되겠는데 자, 투기적 공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평가되어 있는 원화, 그러니까 달러 가격이 원래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비싸, 집값이 비싸. 이때 사야 됩니까? 아니지. 달러 가격이 싸졌을 때 사야죠. 자, 그러니까 달러에 대해서 안 사고 공급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저평가되어 있는 투기 세력은요. 투기 세력이라 하면 투기 세력은 자, 저평가되어 있는 원화를 매입하고 달러가 지금 쓸데없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비쌀 때 팔아야지. 그래서 요거는 매각을 합니다.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거기 보시면 국내 통화량을 막 매입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이 어떻게 다 싹싹싹 다 없어지겠죠.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나중에 매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걸 자꾸 매입하려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 원화가 자꾸 부족해지는 거야. 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는데 외환시장에 원화와 달러가 있습니다. 지금 달러가 자꾸 되게 풍부해져. 원화가 자꾸 부족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요. 그럼 원래 환율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안 떨어지게 막고 있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이거 비율을 조정해야 되니까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은요. 예, 통화량을 원화를 공급해야지. 원화를 화폐라고 쓸게요. 이거를 공급이 증가하고 달러를 흡수합니다. 흡수해요. 자, 그러니까 이 흡수해서 이걸 외환보유고에 쌓아두는 거지. 그래서 외환보유고는 달러로 보유하는 것은 점차 많아지고 통화량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국내 통화 공급이 증가하고요. 외환 보유고는 증가한다. 이렇게 봐야죠. 기억니은 다 틀렸네요. 자, 다음 티귿.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그렇습니다. 독자적으로 통화 공급을 결정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고정환율 제도잖아. 환율을 지금 이렇게 하락 예상할 때 고정시켜야 되니까 중앙은행은 자, 환율을 고정되게 유지하기 위해 네, 화폐 공급을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다음 리얼. 투자자들이 국내 통화의 평가 절상을 기대하게 되면 자, 다시 국내 통화의 평가 절상을 기대한다. 환율 하락을 예상합니다. 당연히 환율이 지금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하락을 예상하게 되면 국내 통화로 계산된 외국 채권의 기대 수익. 여러분, 환율이 하락이 예상된다고 그랬죠? 자, 이자율 평가설 해서 이자율을 보는 거야. 이자율 평가설은 국내 이자율은 해외 이자율 더하기 이렇게 해요. T 플러스 1기의 예상 환율에서 T기의 환율.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얘가 내려갈 걸로 예상한단 말이에요. 내려간다고. 자, 그러면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얘가 올라가니까 얘는 어떻게 해요? 내려가야 되겠지.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13번. 자, 현재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5,000원, 5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5,000원인데 미국에서는 지금 5달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1달러가 1,000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에 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자, 1번 기업. 현재 구매력 평가 환율 따지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은 우리나라랑 미국 상품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5,000원 되어 있는 게 5달러 되어 있죠. 그러면 1달러당 1,000원 해가지고요. 1달러 환율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기억 맞고요. 니은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현재 환율이 얼마입니까? 거기 보니까 1달러당 1,000원이야. 자, 지금 현재 변동환율 제도니까 지금 요게 1달러당 1,000원입니다. 1,100원이죠. 1,100원. 그래서 요렇게요.
오케이? 그러니까 1달러를 구입하는데 1,000원이면 원래 구입할 수 있어야 되거든. 근데 1,100원을 줘야지 구입할 수 있는 거야. 달러라는 상품이 사과의 가격이 비싼 거야. 여기서 달러가 고평가되어 있습니다. 고평가. 그러니까 비싸다는 뜻입니다. 비싸.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고 미국의 햄버거 가격과 환율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환율이 안 변한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대로 있다라고 하면 한국의 햄버거 가격은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인데 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5달러짜리니까 우리나라 걸로 하면 5,500원으로 비싸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밑에 디귿하고 비교해 보세요. 변동환율 제도 하에서 현재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하는데 한국과 미국의 햄버거 가격이 안 변해. 그러면 햄버거에 5,000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달러 이렇게 돼 있으면 환율이 변해야죠. 어떻게 변합니까?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환율이 1달러당 1,000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구매력 평가설로 가게 되니까 1,100원이었는데 1,000원으로 이렇게 하락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락이라 해야 됩니다. 디귿이 틀렸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구매력 평가설과 현재 환율이 있을 때 앞으로 장기적으로 구매력 평가설에 맞춰서 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물가 수준이 고정되어 있는 먼델 플레밍 모델입니다. ISL은 BP 모형이죠. 고정환율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여러분 고정환율 제도니까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다. 요거 좀 생각하시면서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재정 정책이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ISL은 BP 이렇게 세팅하고 네,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LM IS BP 이렇게 돼 있어요. 국민소득 이자율 이렇게 돼 있습니다. A점이라 할게요. 자, 근데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자, 정부 지출이 증가해서 IS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면 B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 재정 정책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어요. 국민소득이 증가한다. 예, 맞아요. 재정 정책이니까 국민소득이 증가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정환율 제도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까요? 고재변금 이것도 보시고 환율이 고정돼 있어요. 환율이 고정돼 있으면 여러분 ISLM 중에서 환율에 영향받는 게 환율에 따라서 순수출이 영향을 받잖아요. 자, 그러니까 IS가 고정돼 있고요. 환율을 고정되게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중앙은행이 환율을 유지하기 위해서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LM은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조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그래서 얘가 IS가 우측 이동한 다음에 나 안 움직여 하고 얘가 고정돼 있는 거야. 오케이, IS가 움직인 다음에 이렇게 고정돼 있어요. 자, 그럼 B점에서는 지금 국제수지 흑자가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이거를 균형을 맞춰주려면 어떻게 됩니까? 맞아요. C점으로 가서 통화량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BP 곡선상에 있는 국제수지 균형까지 유지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소득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 맞고요. 니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정부가 외환을 매입해서 그래요. 통화량이 증가하고 달러를 매입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아니, 우리가 B점에서는요. B점에서는 자, 국제시장에서의 이자율이 여기란 말이야. 근데 국내 시장의 이자율이 훨씬 높아요. 오케이? 자,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이자율이 국제시장의 이자율보다 이거 2무로, 그러니까 국제수지가 흑자가 됩니다. 달러가 유입돼서 유입돼요. 흑자, BP 곡선이 0보다 큰 흑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저희 고정환율 제도 아니겠습니까? 그럼 달러가 많아지는 거야. 오케이?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를 흡수하고 중앙은행에서는 원화를 공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달러를 흡수하고, 그러니까 흡수하게 되니까 외환 보유고가 증가하는 거죠. 외환 보유고는 증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원화를 공급해서 화폐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화폐 공급의 증가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여기 새로운 C점이 되면 스톱 멈추게 됩니다. 오케이. 자, 니은 맞고요. 다음 디귿 확장적 통화정책. 아니요, 여러분. 고재병금이니까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통화정책이 국민소득을 증가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통화가치의 평가 절상은 여러분 그거는 재정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통화가치의 평가 절상, 우리나라 통화가치의 평가 절상이니까 환율이 리을입니까? 환율이 하락하게 되는 거야. 그럼 미국 물건의 가격이 싸지는 거죠. 그러면 순수출이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면 되겠죠. 예, 순수출 감소 이렇게 표현해야 되네요. 자, 다음 15번 한번 볼게요. 15번. 자,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렇지. 앞에서 본 것처럼요. 고정환율 제도는 환율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적인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2번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형이 장기간 지속되면 그래요. 장기간 무역수지가 막 이렇게 되면 그냥 고정환율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다음 3번 변동환율 제도에서 유가가 상승으로 인해서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여러분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우리가 수출보다 수입 금액이 비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달러가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 적자니까. 그럼 달러의 가격은 올라가죠.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의 가치는 떨어진다. 통화 가치는 자국의 통화 가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국의 원화의 통화 가치는 평가절하된다. 이래야죠. 3번 틀렸고 다음 4번 변동환율 제도에서도요. 환율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서 정부가 외환시장에 잠깐 개입할 수는 있죠. 5번 고정환율 제도와 변동환율 제도 모두 환율 변동을 활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가 존재하죠. 환율이 막 변화하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환차손의 이익을 얻거나 고정환율 제도에서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막 버팅기고 있어. 요걸 노리고 이제 들어가서 차익을 당연히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집값이 막 올라가야 되는데 못 올라가게 막고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거 사놨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그때 팔면 되는 거잖아. 정부가 계속 막을 수는 없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케이, 그 정도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 시간에 16번서부터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